마르크스 계급투쟁의 역사 비판입니다.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를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계급투쟁의 역사로 해석함으로써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투쟁을 선동합니다. 마르크스는 역사와 사회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역사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갈등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마르크스 추종자들은 공산주의 혁명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1867년 자본론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내부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서 종말을 맞을 것이고 사회주의, 즉 자본주의 이후의 공산주의 사회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자본주의가 국제 노동계급의 조직화된 행동을 통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1883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공산주의는 유럽에서 주목할 만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34년 후 1917년 마르크스주의자인 블라디미르 레닌은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적인 공산주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1917년 11월 7일 블라디미르 레닌이 집권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믿는 볼세비키 러시아 10월 혁명이 일어났고 10월 혁명 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 1921년 7월 1일 러시아 혁명의 영감을 받아 중국 공산당이 결성되었습니다. 1924년 1월 21일 레닌 뇌졸중으로 54세로 세상을 떠나고 레닌의 서기장이었던 스탈린이 마침내 1953년 뇌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소련의 공식 통치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를 통해 국가를 산업화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스탈린의 정권 하에서 정부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추방되거나 노동수용소에 투옥되었고 권위 있는 자료에 따르면 대숙청의 일환으로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100만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이후 공산주의는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1940년에서 1979년까지 유럽과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을 붉은 공산주의 깃발로 물들였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북한,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중국, 티벳, 북베트남, 기니, 쿠바, 예멘, 수단, 콩고, 버마, 앙골라, 베냉, 카보베르데, 라오스, 캄푸치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남베트남, 소말리아, 세이셀, 아프가니스탄, 그레나다, 니카라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공산주의는 놀랍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1945년 대한민국도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북녘에는 공산주의 영향력이 깊게 물들어 버린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히스토리 채널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다. 1945년 5월 9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다. 일본의 패망으로 한국은 소련이 점령한 공산주의 북한과 미국이 점령했던 남한으로 나누게 되었다. 이후 현대사 속에서 진행된 세계 역사는 마르크스주의의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의 대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첨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947년 3월 12일 트루먼 대통령은 트루먼 닥트린이라고 알려진 미국의 의회 연설을 통해서 공산주의 봉쇄를 촉구하였고 이것은 미국의 냉전 정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46년 3월 5일 처칠 영국 총리가 미주리주에서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소련의 급속한 세력 확장으로 인한 서방 동맹국 간의 분열을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더욱 현실로 부상한 것입니다.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이 중국 인민공화국 건국을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중국과 외교관계를
가졌지만 이로 인해서 단절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김일성 공산주의 북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남침을 단행했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7월 5일 유엔군 참전이 결정되고 미군이 최초로 한국전쟁에 참전합니다.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발효되면서 북한, 중국, 유엔 휴전협정에 체결합니다. 쿠바와 베트남의 공산화가 이어 진행됩니다. 1959년 1월 1일 카스트로가 바티스타 정권을 전복시키고 쿠바에 공산주의 국가를 세웁니다. 1975년 4월 25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사이공이 함락된 후 남베트남의 수도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완전히 공산화되었습니다. 1983년 10월 25일 미국은 모리스 비숍 총리가 이끄는 공산주의 정권 치하에 미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그레나다를 침공했고 친마르크스주의 정부가 약 일주일 만에 전복되었습니다. 1989년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1989년 6월 4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자 중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시위를 종식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유혈폭력으로 인해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정확한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정말 놀라운 정치적 지각 변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1989년 11월 9일 거의 30년 동안 공산주의 동베를린과 민주주의 서베를린을 분리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소련의 붕괴는 동구권 공산주의 붕괴로 이어진 것입니다. 1989년 90년에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베냉, 모잠비크, 니카라과, 예멘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1991년 11월 25일 고르바초프가 사임하면서 소련이 해체되었고 옐친 대통령은 공산당을 금지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곧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골라, 몽고, 유고슬라비아, 기타 국가에서 종말을 고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 북한은 여전히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이들 국가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보다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을 선호하고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레닌의 10월 혁명으로 시작되어서 마오쩌둥의 집권과 함께 중국으로, 카스트로의 정권 장악과 함께 쿠바로 확산됩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시작된 이 혁명은 중국, 한국, 수단, 쿠바, 니카라과에 이르기까지 멀리 떨어진 국가에 뿌리를 내리는 세계적인 마르크스 공산혁명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1950년대 지구촌의 반이 공산주의 국가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자본주의가 패망하고 공산주의 체제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견했던 영국에서의 또 미국에서의 독일에서의 자본주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980년대 접어들어서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급속히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한 공산주의가 141년 만에 심각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예견한 것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